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어떤 사람과 대화하고 나면 지치고 기분이 상하고 마치 내가 상대방의 감정 쓰레기통이 된 것 같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이게 단순히 성격 차이 때문일까요? 사실은 그보다 더 근본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사람의 말투와 대화 방식에는 그 사람의 성숙도와 내면의 수준이 그대로 드러나는데요. 오늘 영상에서는 이런 감정을 불러일으키는 말투 특징과 그 대처법까지 쉽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나는 괜찮은데 넌 왜 그래? 난 다 괜찮은데 넌 예민하구나. 이 말투는 겉으로 보기에는 차분하고 중립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상대방의 감정을 하찮게 만들고 무시하는 표현입니다. 상대는 분명히 힘들어서 마음을 털어놓았는데 되돌아오는 대답이 넌 왜 그렇게 예민해? 라면 어떨까요? 내 기분은 가라앉고 오히려 내가 이상한 사람처럼 느껴집니다. 결국 내 감정은 존중받지 못하고 대화 후에는 더 외롭고 위축될 수 있어요. 미시간대 연구에서도 이런 감정 무시형 말투를 반복적으로 듣는 사람은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 수치가 평균보다 30% 이상 증가한다고 밝혀졌습니다. 즉 이런 대화는 위로가 아니라 오히려 건강에 해로운 정신적 독이 되는 셈이죠. 예를 들어 주부들 모임에서 일상 얘기를 나눌 때 어제 애가 밤새 안 자고 칭얼대서 진짜 힘들었어요. 하루 종일 눈이 막 쑤시네요. 에이, 나는 애 셋 키웠는데도 괜찮았는데요. 수연 씨 눈이 좀 안 좋은 편인 거 아니야? 아, 그런가? A는 진심으로 힘든 마음을 공유하고 싶었는데 B의 반응은 너가 문제야 라는 메시지로 들립니다. 결국 A는 더 이상 속마음을 털어놓고 싶지 않게 되고 모임 자리에서 괜히 소외감을 느끼게 되죠. 이런 감정 무시형 말투는 상대의 마음을 위로하기는커녕 오히려 더 고립감과 상처를 주는 대화 방식입니다. 특히 친밀한 관계일수록 이런 말투는 관계의 신뢰를 빠르게 무너뜨릴 수 있어요. 너 그거 그렇게 하면 안 돼. 너는 그게 문제야. 겉으로는 걱정해주는 척하지만 사실은 상대방에게 넌 늘 부족하다는 메시지를 던지는 말투입니다. 듣는 입장에서는 도움받는 느낌보다는 꼭 내가 틀린 사람, 부족한 사람이 된 것처럼 느껴지죠. 결국 대화가 끝나면 기분이 좋아지기는커녕 자존심이 상하고 마음이 무거워집니다. 심리학적으로 이런 태도는 불안한 자존감을 보상하려는 행동이라고 합니다. 즉, 남을 깎아내림으로써 나는 괜찮은 사람이라는 환상을 갖게 되는 거죠. 예를 들어 모임에서 아이들 학원 얘기를 나눌 때 나 요즘 애들 학원 보내는 게 고민돼. 공부를 싫어해서 억지로 보내는 게 맞는지 모르겠네. 그걸 왜 고민해요? 당연히 보내야죠. 그렇게 하다간 애 인생 망쳐요. 이런 말 들으면 속으로 내가 부족한 엄마라는 건가? 하고 기분이 상할 수 있죠. 단순히 마음을 나누고 싶었던 건데 너는 틀렸어, 잘못했어 라는 메시지로 들립니다. 결국 위로받지 못하고 이제는 저 사람 앞에서는 속 얘기하지 말아야겠다 하고 마음을 닫아버리죠. 잔소리, 평가 말투는 겉으로는 충고 같지만 사실은 상대를 깎아내리는 방식이라 듣는 사람의 자존감을 무너뜨리고 관계 자체를 피곤하게 만듭니다. 다들 나만 미워해. 나는 늘 손해만 봐. 이런 말투는 겉으로는 하소연 같지만 실제로는 자기 연민에 빠져 상대방을 감정 쓰레기통으로 만드는 방식입니다. 처음에는 저 사람 많이 힘들구나 하며 들어주지만 대화가 반복되면 듣는 쪽은 점점 지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유형은 문제를 해결하려는 태도가 아니라 계속 나는 불쌍한 사람이라고 강조하는 방식으로만 대화를 끌고 가기 때문입니다. 심리학적으로는 자기 연민이 지나치게 커지면 책임은 회피하고 주변 사람의 공감을 얻어내는 것에만 집중합니다. 그 결과 상대는 끝없이 들어줘야 하는 감정 쓰레기통이 되고 대화는 한쪽으로만 흘러가게 됩니다. 예를 들어 아파트 엄마들 모임에서 난 진짜 애 키우면서 늘 손해만 보는 것 같아. 남편도 시어머니도 내가 진짜 희생하고 있다는 거를 몰라줘. 아니야, 네가 얼마나 애를 위해 애쓰는지 우리가 다 알잖아. 아니야, 내가 열심히 뭔가를 해도 좋은 일이 없다니까. 그냥 다들 나만 미워하는 것 같아. 또 시작이네. 좋은 얘기하다가 또 우울하게 흘러가. 처음에는 위로했지만 시간이 갈수록 주변 사람들은 또 본인 얘기만 반복하네 라는 피로감을 느끼고 대화를 피하고 싶어집니다. 이런 피해자 코스프레 말투는 내가 가장 불쌍하다라는 인식을 반복적으로 강조해 상대방의 끝없는 위로와 공감을 원하고 결국 대화를 지치고 무겁게 만드는 유형입니다.
어차피 안 돼. 사회가 문제야. 나라가 망해서 그래. 이런 말투는 늘 세상 탓, 환경 탓만 하며 불평으로 대화를 채우는 유형입니다. 문제는 이런 말투가 단순한 하소연에서 끝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한두 번은 그럴 수도 있지 하고 들어주지만 대화의 7, 80%가 늘 불평이라면 듣는 사람은 점점 나는 감정 쓰레기통인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심리학자 엘버트 앨리스는 인간은 환경이 아니라 자기 생각에 의해 좌우된다고 했습니다. 즉, 현실보다 자기의 사고방식이 사람의 만족도를 결정한다는 뜻입니다. 늘 탓하는 사람은 모든 실패와 좌절을 외부 탓으로 돌리며 스스로 변화할 힘조차 없다고 느끼기 때문에 늘 무력감 속에 빠져있게 됩니다. 이런 사람의 말을 계속 듣다 보면 대화 상대도 어느 순간 함께 무기력해지고 불행해집니다. 처음엔 도와줘야지라는 마음으로 들어주다가도 결국은 지치고 피하게 되죠. 예를 들어 이런 대화가 있습니다. 정희 엄마, 이번에 단지 앞에 새로 생긴 도서관 봤어? 애들이 책 읽을 때가 생겨서 좋은 것 같아. 아유, 그거 지어봤자 뭐해. 어차피 관리 안 돼서 곧 문 닫을걸? 나라가 이 꼴이니 뭐. 그래도 아이들 데리고 가보기 괜찮지 않을까? 어차피 가봤자 사람 많아서 자리도 없고 시끄럽기만 할 거야. 나라가 이 모양이라 제대로 되는 게 없어. 아, 괜히 얘기 꺼냈네. 처음에 좋은 소식을 나누고 싶었지만 모든 대화를 부정과 불평으로만 채웁니다. 결국 모임 분위기는 가라앉고 더 이상 대화할 의욕이 없어지죠. 정리하자면 이런 말투는 단순히 기분을 나쁘게 하는 정도를 넘어 듣는 사람까지 점점 무력하게 만들고 관계를 소모적으로 바꾸는 대화 방식입니다. 그걸 왜 나한테 말해? 그래서 내가 다 잘못했다는 거야? 이런 반응은 단순한 질문이나 가벼운 대화조차 공격으로 왜곡해서 받아들이는 말투입니다. 내 안에 있는 불안, 나는 항상 틀릴 거야. 나는 늘 지적받을 사람이야. 라는 부정적인 생각을 상대가 나를 실제로 비난하고 있다고 착각하는 거죠. 결국 평범한 대화가 금세 책임 공방으로 변하고 함께 있는 사람은 대화를 더 하고 싶지 않게 됩니다. 예를 들어 동네 주부들 점심 모임에서 오늘 반찬 진짜 맛있다. 정미씨, 이 요리 어디서 배운 거야? 왜요? 내가 요리 못한다고 생각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아니, 진짜 맛있어서 물어본 건데. 순수한 칭찬이었는데 나를 깎아내리려는 질문으로 왜곡해서 받아들입니다. 결국 주변 분위기는 싸해지고 A는 괜히 말을 꺼낸 걸 후회하게 되죠. 과잉 방어형 사람들의 문제는 현실보다 자신의 불안이 더 크게 들린다는 것입니다. 상대가 의도치 않았던 말도 나를 공격하는 말로 해석하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은 조심스러워지고 대화 분위기는 쉽게 경직됩니다. 과잉 방어형 사람과 대화하면 사소한 말도 금세 책임 공방으로 바뀌고 괜히 말 꺼냈나 싶어 점점 말을 아끼게 되며 관계가 얕아집니다. 우리가 이런 말투를 가진 사람들과 대화하다 보면 어느새 내 감정은 지치고 기분은 상하고 관계까지 소모되는 걸 느끼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런 대화에서 대처 방법이 있을까요? 모든 사람에게 친절할 필요는 없습니다. 피곤하게 만드는 대화에는 적당한 거리를 두세요. 불필요한 감정 소모를 줄이려면 그렇구나, 알겠어 처럼 간단하게 반응하고 더 이상 깊이 끌려가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필요하다면 그 말은 나한테 부담스럽게 들려 처럼 내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해보는 것도 건강한 방법입니다. 미국 심리상담사 버지니아 사티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나의 행동을 책임지고 너는 너의 행동을 책임진다. 상대의 말투가 나를 지치게 한다면 그것은 그 사람의 문제이지 나의 본질이 아니다. 즉, 상대방의 미성숙한 말투에 휘둘리지 말고 내 감정의 주도권은 내가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한 대처법입니다. 여러분은 이런 사람들을 만나면 어떻게 대처하시나요? 댓글로 남겨주시면 함께 공감해 보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